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이 미국이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하면서 전투기 사업 KF-X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는데요. 이 우리나라가 KF-X 핵심 체계 통합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해야 하는 상황에서 과연 이 5세대 미들급 전투기를 만들 수 있느냐 하는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자주국방 네트워크 신인균 대표를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이어서 법과 정의를 상징하는 해태상을 만들고 있는 조각가 최진호 교수를 만나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의견은요. 문자 샵 0945로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정면 인터뷰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이 미국 정부가 기술 이전을 거부한 4개 핵심 기술 뭔가요? 네, 이게 이제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자식 레이더에서 A사 레이더라고 있고요. 네. 이게 이제 그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 기계식 레이더는 뭐 한 바퀴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선에 뭐가 걸리면 레이더에 탐지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근데 전자식 레이더는 그렇게 돌아가지 않고 항상 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뭐 스위치만 탁 누르면은 뭐 지상을 볼 수도 있고 하늘을 볼 수도 있고 뭐 옆을 볼 수도 있고 막 그런 거죠. 그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여튼 그 전자식 레이더. 그리고 이제 현대전은 뭐 전자전 아니겠습니까? 네. 상대의 레이더파나 뭐 이러한 것들을 그 교란시킬 수 있는 제머. 네. 그리고 적외선 열추적하는 어떤 그 탐지 기술 뭐 이런 것들이 4개 기술인데 그렇군요. 그중에 이제 한 3개 기술 정도는 우리가 함정이나 뭐 이런 데서 개발을 해봤고 그 A사 레이더가 문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 KF-X 사업을 위한 기술 이전 약속을 받아내지 못한 상황에서 그렇다면 이 앞으로의 사업 방향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자체 개발 얘기가 나왔는데 네. 자체 개발 방향이 맞다고 보십니까? 자, 일단 우리가 그 KF-X 사업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세요. 네. 방금 이제 그 최영일 앵커께서도 네. 그 시작을 할 때 5세대 미들급 전투기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맞아요. 맞습니다. 5세대라는 것은 스텔스 그리고 통합 임무, 뭐 합동 뭐 교전 능력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이 KF-X는 5세대가 아니고 4.5세대입니다. 네. 스텔스가 아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각종 그 내부 어떤 그 임무 합동 임무 능력이 아니고요. 그래서 일단 이제 4.5세대 전투기를 만드는 것인데 네. 거기에 여러 가지 방금 말한 이런 그 핵심 기술이 없으니까 그럼 자체 개발을 해야 되냐? 네. 아니면은 이 KF-X 자체를 우리가 해야 되나? 뭐 이런 그 논의가 필요한데요. 네네. 일단 저는 우리 군이 방사청과 군이 좀 솔직해야 된다. 지금 8조 5천억 원의 예산으로 과연 할 수 있는 것이냐? 부정적인 의견이 많거든요. 네네. 그럼 얼마가 드느냐? 통상적으로 그 전투기를 독자적으로 개발했던 나라들이 뭐 최저 한 15조 원에서 많게는 50조 원까지 들었어요. 네. F-35가 아니라 하더라도 뭐 라팔, 유로파이터, 그리펜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다 그 정도 돈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8조 5천억에 할 수 있단 말인가? 여기에 대한 해명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할 수 있다라는 구호만 있어요. 그리고 10년 만에 할 수 있는가? 주로 보면 최저 한 15년에서 최대한 30년이 걸렸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사업 기술이 없는데 10년 만에 할 수 있단 말인가? 여기에 대한 해명도 사실은 없어요. 그냥 할 수 있다. 언제까지 이런 그 타임 스케줄만 있어요. 네. 과연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도 사실은 우리는 몰라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군이 사실은 예산이 한 15조 원도 들 수도 있고요. 네. 그 개발 기간도 늘어나서 한 15년에서 20년 들 수도 있는데 네. 그래도 우리는 국산 전투기를 개발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국민 여러분 어떻게 좀 인정을 해 주시겠어요? 하고는 가야지. 네. 이렇게 무조건 사업에 발만 좀 담그자 먼저. 그리고 뭐 한 몇 조 좀 들어가면 그때는 어떡할 거야. 계속 돈 주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이게 무리하게 국산화 추진하는 게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우려들이 나왔었는데요. 네. 지금 신 대표님께서 아주 핵심적으로 예리하게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시간과 비용의 문제에 대해서 국방부가 좀 솔직해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네. 자, 그런데 이 자체 개발을 문제 삼아서 아예 그냥 못하게 되거나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불확실한데 무리하게 밀어붙이거나 지금 이게 너무 도안이면 못 게임으로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 개발 과정에서 전투력에 차질이 오거나 안보 공백 우려되는 대목 없나요? 전투력에 차질이 오거나 안보 공백 반드시 있죠. 네. 왜냐하면 지금 애초에 이 KF-X 사업이 한 2020년 정도에 전력화되는 것을 목표로 해오다가 네. 이것이 점점 늦어서 2025년에 전력화되는 것으로 지금 갔어요. 네. 좀 또 밀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공군이 쓰고 있는 F5 제공호 잘 아시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1980년도에 전두환 대통령 그 집권하면서 만든 전투기인데 네. 그 80년도면 지금 90년, 2000년, 2010년, 네, 30년, 35년. 35년 네. 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것을 10년을 더 쓰면 45년이에요. 45년을 써야 됩니다. 왜냐? KFX가 나와야 되니까요. 나와야 이제 그 우리 한국의 한반도 전장 상황에는 전투기가 430대가 필요하다라고 합참에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네. 그럼 430대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 그 KFX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면 지금 이제 40년 넘게 그 제공호를 써야 되는 것이죠. 네. 지금도 제공호는 아주 노후되고 현대전의 성능에 완전히 못 미쳐서 네. 이걸 쓸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되는데 그것마저도 더 써야 됩니다. 이러한 어떤 시간적 안보 공백. 그런데 이게 만약에 10년 만에 된다 하더라도 어떤 정말 써서는 안 되는 것을 5년, 6년을 더 써야 되는데 저나 여러 어떤 그 전문가들의 예상은 10년만도 사실은 불가능하다. 네. 그러면은 이제 치명적인 안보 공백이 오게 되죠. 그렇군요. 네. 아이고, F5 말씀하시니까 25년 전에 제가 공군 복무할 때 네. 정비했던 기종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직도 1980년도에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2025년도에까지 써야 되니까 네. 45년간 써야 되는 것이죠. 대표님, 요 대목 아주 궁금한 질문인데요. 네. 지금 정의당에서는요, KFX 사업 관련 기술 보유가 네.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가 14%에 그치고 있다. 이런 주장이 나왔고요. 네. 방사청은 이제 90% 이상 보유하고 있다. 일전에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차이가 너무 커서 국산화율을 둘러싼 양측의 주장. 예. 이 전문가가 보시기에는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서로 자기 주장이 맞습니다. 아하. 맞는데 네. 저는 정의당 쪽에 손을 좀 들어주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방사청의 해명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가지 기술이 필요하다고 쳐요. 네. 그럼 이제 1번 기술을 9단계로 나눠 가지고 6단계 이상을 우리가 실력이 있으면은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방사청은 89 그러니까 그 89%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89%를 하나하나 쪼갰을 때 그것이 다 100%씩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네. 그 89%마저도 뭐 한 60%, 70%이 정도씩 가지고 있는 게 아하. 89%고 네. 아예 하나도 없는 게 이제 나머지. 14% 되는 네. 11% 되는 것이다. 네. 그런데 이제 정의당 입장에서는 그 중에서 또 핵심 기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는 뭐 한 14%밖에 안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를테면 네. 제가 이제 그 메이저리그 야구를 참 좋아합니다. 예. 그럼 저거 메이저리그 팀이 30개가 있고 그게 어디가 있고 또 그 투수는 뭐 클레이튼 커쇼가 제일 잘하고 또 커브는 어떻게 던지고 직구 그림은 어떻게 다 알아요 저도. 네네. 그러면 저는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에게 한 60%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네, 네. 왜냐? 규칙도 다 알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제가 메이저리그 야구 마운드에 설 수 있습니까? 못 서죠. 네. 정의당의 지적은 그겁니다. 네, 아주 재밌는 비유 해주셨는데요. 아유, 신 대표님 한번 스포츠 소식 때 모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각 다 주장에 일리가 있으나 네. 평가 룰이 크게 달랐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자 아까 KFX 사업 예산 증액 책정안은 부적절하다고 보신 거였죠? 부적절하다고 봐야죠. 네. 이를테면 그 라팔이라는 전투기, 네. 그 라팔 전투기의 총 개발비가 50조 원이 들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그 유로파이터 전투기의 총 개발비가 그 20조 이상이 들어갔어요. 네. 그 개발 기간도 라팔 30년, 유로파이터 20여 년 이런 식으로 들어갔어요. 네. 그런데 프랑스나 유로파이터를 만든 영국, 독일, 이태리 이런 나라들은 1차 대전 때부터 전투기를 만들었던 나라들입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아무 기술 없이 어떻게 그것을 8조 5천억에 또는 10년 만에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냐. 네. 이게 과연 맞느냐. 그러면 애초에 공군이 이 KFX를 하겠다고 한 것이 미국으로부터 전투기를 독립해서 우리 마음대로 뜯어볼 수 있고 우리가 무장 개발해서 마음대로 붙일 수 있고 네. 테스트해 볼 수 있고 이러한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게 명분이었는데 그럼 이런 식으로 외국 기술 다 가져와서 만들면 거기에 대해서 라이센스를 어떤 그 기술 제공한 나라가 가지고 있을 것인데 네. 과연 우리 마음대로 뜯어보고 우리 마음대로 무장 장착해서 테스트하고 할 수 있는 자격어지는 것이냐. 네. 저는 그것마저도 좀 힘들지 않느냐라고 보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 애초에 명분도 사라지고 그러면 이 KFX 전투기가 싸우기 위한 전투기냐 아니면은 그냥 전투기 만들기 위한 전투기냐. 네. 저는 전투기는 우리 한국군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무기체계 중에 최고의 꼭지점입니다. 예. 이 전투기 능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한국군의 능력이 왔다 갔다 해요. 네. 그래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투기를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냥 전투기 한번 만들자. 이거는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군요. 생각합니다. 자, 대표님 짧게 요 네. 마지막 질문 하나 너무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네. 이 우리는 미 정부에서 핵심 기술 이전 거부당해서 망신 외교다 이런 이야기가 국내에서 나왔는데 네. 인도네시아 국회가 이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의 예산을 승인했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 해외에서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에서는 지금 이 우리나라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조금 가볍게 보는 걸까요? 아니죠. 심각하게 보는데 네. 인도네시아로서는 지금 800여 억 원의 내년도 예산을 지금 가결시켰지 않습니까? 네네. 손해볼 게 전혀 없습니다. 아, 왜냐하면 인도네시아에서 지금 우리나라로 연구원들을 보낼 거예요. 네. 어마어마한 인원을 보낼 겁니다. 음. 그 사람들이 체접이나 월급을 다 우리가 줘야 되는데 네. 그 예산에서 다 주는 겁니다. 아하. 인도네시아에 있어도 월급 줘야 되고 우리나라 예. 보내도 월급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로서는 손해볼 게 크게 없다. 800여 원을 한다 하더라도. 네. 그래서 일단 인도네시아는 사업이 가는 것이 사실은 더 이익입니다. 그렇군요. 워낙 네. 적은 비용을 내고 워낙 큰 대가를 가져가기 때문에. 그러나 네. 인도네시아가 무슬림 국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인도네시아 공군은 러시아제 전투기와 미국제 전투기를 혼합해서 씁니다. 아하. 이를테면 양다리 걸치고 있는 네. 거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그 러시아제 전투기와 양다리 걸치고 있는 인도네시아 그리고 무슬림 이런 네. 파트너와 같이 하는 이 KFX에 미국이 꺼리낌도 좀 제대로 있겠군요. 기술을 제시해 줄 것이냐. 그래서 아. 방사청이 애초에 파트너 선정을 좀 네. 슬기롭지 못하겠다 이런 말씀 측면도 듣고 있습니다. 보니까 복잡하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자주국방 네트워크 신인균 대표였습니다.